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이죠. 오늘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곳곳에 숨겨진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고요하고 평온한 삶의 비결, 그것은 한 사찰의 스님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인지 우리는 해민이라는 한 스님의 유명한 옛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번아웃을 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에 더 큰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겹겹이 이어진 산자락 깊은 곳에 자리한 어느 고즈넉한 사찰에 해민이라는 절만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에 매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민 스님의 마음은 늘 다른 스님들의 행동과 수행 속도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 시간에 그는 다른 스님들이 자신보다 더 꼿꼿이 앉아 있는지, 더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지 곁눈질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수행 속도와 자신을 비교하며 기대만큼 빨리 정진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질투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유난히 마음이 흐트러지던 어느 명상 시간이 끝난 후 해민 스님은 마침내 수십 년간 수행의 길을 걸어온 자비로운 주지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민 스님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 스님, 그대의 어려움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수행의 길에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지. 기억하게나 모든 사람의 여정은 저마다 고유하며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는 법이라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대의 정진을 방해할 뿐이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면에 집중하고 마음 챙김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네. 그대가 계속해서 밖을 내다보며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자신을 평가한다면 불필요한 고통과 불만만 만들게 될 뿐이지. 주지 스님은 해민 스님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닌 온갖 종류의 꽃들이 있다네. 꽃들은 서로를 비교하지도 다른 꽃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피어나 숲 전체의 아름다움에 기여할 뿐이라네. 주지 스님은 해민 스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꽃들처럼 모든 개인은 각자 고유한 강점과 약점, 특별한 자질과 덕목을 가지고 있다네. 그대의 여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야. 핵심은 다른 사람의 정원을 걱정하는 대신 그대 자신의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네. 삶의 모든 면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게. 명상할 때는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도록 하고, 일상의 소임을 다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비교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깊은 만족감과 평화를 찾게 될 걸세. 시간이 흐르면서 해민 스님은 주지 스님의 조언을 부지런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정진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며 마음 챙김을 수행했습니다. 점차 그는 깊은 평화와 자기 수용의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 중에 해민 스님은 내면의 심오한 전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짐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자신의 정진이 자신만의 영적 성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고요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해민 스님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마치 숲속의 꽃들처럼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지혜의 빛이 났습니다. 그렇게 혜민 스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 소중한 교훈을 배웠고 그의 영적인 여정은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그 고요한 사찰에서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라는 개념은 환상이며 자기 자신을 주변 환경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면 건강, 기분, 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 목표에 있어서 놀라운 개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더 꼿꼿이 서고 더 자신감 있게 걷고 더 밝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돌봄은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해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편안한 휴식이죠. 이러한 필요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삶의 여러 스트레스로부터 재충전할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원치 않는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바쁘거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성향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네라고 대답하는 대신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구체적인 상황을 정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휴대폰을 꺼두고 그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되죠. 모든 일에 자신을 대입하지 않고 때로는 감정을 옆으로 밀어두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왜 조용한 삶을 선호할까요? 조용한 삶을 즐기는 이들 대다수는 그 실력이 매우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뛰어난 사람이고 누가 평범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보통 가장 조용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까, 자신이 한 일을 주목해주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부풀려 자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는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들의 내면은 오히려 풍요롭고 평온합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며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숨기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며 매일 더 강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는 자는 진정한 고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힘이 세며 얼마나 인맥이 넓은지 자랑합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가 도움이 필요해 그들을 찾아가면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무 떠들썩하게 자신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무리 속에서 말이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실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적일수록 강단이 있고 과묵할수록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압니다. 조용한 사람은 겉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면은 헤아릴 수 없이 강하고 풍요로워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들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게 되죠.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그들은 서둘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리며 자신이 얼마나 박식하고 대단한지를 증명하려 듭니다. 스스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더욱 경멸하게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오히려 무시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그와 어울리려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3대가 누구이든 존중하고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말을 자르고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느긋하고 차분한 사람들은 논쟁을 즐기지 않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의 시끄러운 주장을 무너뜨릴 수천 가지 논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철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신을 단련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발견하면 그들은 주위의 무의미한 소음에서 단호히 벗어나 그 기회의 흐름에 합류할 것입니다. 겸손하되 비굴해지지는 않으며 모든 문제를 거절하지 않는 자세. 우리는 종종 친구가 많을수록 인생길이 순탄하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공동의 친구가 몇 명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연히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이일 뿐 진정한 감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게 되죠.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친구들만 있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당신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대단한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진실한 친구라면 한두 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곁에 친구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고독을 온전히 즐길 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한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내면이 깊어지고 풍부한 경험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평화로운 삶을 찾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릴 적의 충동적인 모습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침묵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사회의 여러 문제에 맞설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 자신과 내면 세계가 소통하며 스스로를 알아가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졌는지 명확히 알 때 비로소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순조로울 때 너무 심취해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조용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모든 행동에서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나친 덕이는 소인배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적을 만들 뿐입니다. 역경은 약자에게는 무덤이 되지만 강자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디게 아무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소화할 개인적인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문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움츠러들지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좌절하지도 마세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용감하게 문제에 맞서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고독한 삶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성장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오직 혼자 있을 때 몸은 편안하게 이완되고 영혼의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위해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바쁘게 살아가며 조용히 사색하거나 이 세상을 느낄 자신만의 시간을 조금도 갖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 기회가 찾아와도 그들은 끝없는 두려움과 외로움만을 느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요함은 더 이상 마음에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순간이 아니라 침묵 속의 고통과 공허함일 뿐입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눈을 감았을 때 전기세나 수도세 고지서, 아이들 학원비 같은 각박한 현실의 서류 더미가 아닌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이로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삶에 낀 안개를 걷어내고 영혼이 자유롭게 여행하며 평온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마음과 교감하고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인생의 시계가 잠시 삶의 번뇌를 내려놓고 당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과 대화하도록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높은 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면이 고요할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실력을 갖추게 되며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내면 또한 매우 강인하여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분명 당신이 얻게 될 결과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에 귀중한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명확히 보게 하고 동시에 세상도 명확히 보게 만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활기찬 정신은 일과 삶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져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안다면 어려움은 하나씩 해결될 것이고 당신은 그 나쁜 짐들을 벗어던질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다면 당신을 너무나 잘 감싸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험난한 인생길 위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동기와 의지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번뇌가 당신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급할수록 돌아가라. 빠르게 가고 싶다면 오히려 차분히 가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분주함과 조급함, 그리고 신속함으로 가득 차 있죠. 모두가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짧은 시간 안에 놀면서 먹고 큰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느 정도의 수확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쉽게 현대병이라는 정신적 곤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급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말이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단점은 바로 지나치게 조급해하고 안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과 경주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빨리 처리해야만 하고 마치 1초라도 늦으면 평생을 뒤처질 것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밥도 빨리 먹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사에 늦으니까요. 약속도 빨리 끝내고 야근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심지어 여행을 가서도 서두르기 바쁘니 결국 남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기억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속함과 빠름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서 살아갈수록 삶의 진정한 의미는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빨리 가려 하면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맹목적으로 빠름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과 대가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적은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이고 느린 것이 오히려 빠른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며 조급해하거나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그들은 더욱 신중을 기했고 서두르지 않았죠. 특히 크게 성공한 남자들을 보면 큰 일을 이룰수록 매우 신중하고 느긋합니다. 여기서 느긋함이란 바로 안정감을 의미하며 이는 성숙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남자는 설령 그 시기가 조금 늦었더라도 매우 풍부한 삶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쌓아온 경험들이 굳건하고 자신감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주고, 이는 곧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됩니다. 안정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성숙함의 증거인 셈입니다. 저절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성공은 절대 하루아침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죠. 뜻을 세움에 있어 귀한 것은 그 높이가 아니라 끈기이며, 성공은 그 빠르기가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 성공은 하룻밤 사이에 즉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달, 매년 꾸준히 노력하고 분투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공한 남자들은 사실 모두 매우 신중하게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결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단단하게 기반을 다지고 자신에게 맞는 발전 속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남자들은 모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념을 굳게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끈기 있게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바로 자신의 두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항상 순퉁에 돛단 듯 순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도와주는 이 없는 현실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려 결국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채비를 갖추고 출발합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남자는 모두 풍부한 삶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쌓아온 경험들이 굳건한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뛰어난 품성과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법을 알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풍부하게 쌓고 천천히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공도 결코 우연히 혹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오랜 시간에 걸쳐 세심하게 쌓아올린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중요한 가치관을 쌓고 사회적 관계를 무에서 유로, 양에서 질로 쌓아올려야 합니다.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분야에서 눈부신 재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잭 런던은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결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쪼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책을 읽으며 차근차근 문학적 소양을 쌓아나갔습니다. 책이나 사전에서 좋은 단어나 문장을 발견할 때마다 작은 카드에 적어두곤 했죠. 그리고 그 카드들을 바지 주머니처럼 일상에서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넣어두고 틈이 날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바로 이 끊임없는 축적과 반복 학습 덕분에 그는 엄청나게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게 되었고 글쓰기에 능숙해져 마침내 유명한 소설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쓴 생명에는 블라디미르 레닌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다른 많은 작품들도 큰 인기를 끌며 미국 문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작가 루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줌의 노력은 한 줌의 수확을 가져온다. 하루하루가 쌓여 달이 되고 적은 것이 모여 많아지면 기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일 한 걸음씩 쌓아가지 않으면 어찌 말리기를 갈 수 있겠는가? 작은 개울이 없으면 어찌 큰 강이 만들어지겠는가? 성공이란 이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길 바라지만 그래서는 결코 차분히 앉아 진지하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꿈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더라도 그에 걸맞은 능력이 없다면 그저 헛된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단 1%의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성공과의 거리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성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쏟아붓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눈앞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만 보이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배우고 탐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의 문은 반드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으며 자신을 잘 계획하는 차분한 태도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큰 힘이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성격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제갈량의 계책이 바로 이 이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사마이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제갈량에 있는 서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제갈량의 수중에는 고작 2천여 명의 병사밖에 없었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제갈량만이 태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다. 나에게 사마이를 스스로 물러나게 할 계책이 있다. 그런 다음 그는 병사들에게 4개의 성문을 모두 활짝 열게 하고 자신은 성루 위에 편안히 앉아 검은고를 연주했습니다. 성 아래에 도착한 사마이는 이 광경을 보고 분명 함정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여 군사를 물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갈량은 지혜와 침착하고 태연한 마음가짐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적들이 손쓸 틈도 없이 무너뜨리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나는 생애를 남겼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일수록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 빨리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더라도 그들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유지하며 냉철함을 잃지 않죠. 그들은 태산처럼 굳건하며 강력한 판단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와이스 터트풀 교육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위민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이면 세상의 뜻을 세운다. 30어리는 시대 말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너무 큰 압박을 주지 마세요. 그저 천천히 살아가면 됩니다. 저도 30살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성공은 머릿속 상상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입으로 말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꿈은 평생 헛된 망상으로 남을 뿐입니다. 꾸준히 나아갈 때 성공은 서서히 그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쟁 압력은 매우 큽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겪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으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견고하게 정상에 서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볼 수 없는 먼 곳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건 반짝하는 열정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노력과 시간이 쌓이고 쌓여야만 비로소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쥘 수 있게 되죠.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려는 헛된 꿈만 꾸고 있다면 설령 성공한다 해도 그건 속이 텅 빈 꽃과 같아서 작은 비바람에도 금세 부서져 버릴 거예요. 우리 모두 성공을 꿈꾸고 멋진 커리어를 쌓고 싶어 하죠.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 길이 쉬웠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성공은 결코 쉬운 길도 일방통행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직 성실하게 꾸준히 쌓아올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4번째, 고독이 주는 힘을 믿으세요.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들과 멀어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저 그들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인연이 아니게 된 것뿐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친구를 2종류로 나눈다고 해요. 하나는 생활을 공유하는 친구, 다른 하나는 정신을 공유하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친구는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을 따르죠. 오늘 당신이 나를 도왔으니 내일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기꺼이 돕는 관계 말이에요. 서로에게 무리한 부탁만 하지 않는다면 이 우정은 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상황이 변해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면 우정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게 되죠. 정신적인 친구는 구체적인 무언가나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들은 두 영혼이 얼마나 깊이 공명하고 잘 맞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는 보통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하니까요. 한때 영혼의 단짝이었던 친구도 서로의 신념과 인생관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당신 스스로가 그 우정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종류의 친구도 오래 곁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와요. 행복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 가장 괴로운 사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죠.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친구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거나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며 너무 많은 에너지와 기대를 쏟아붓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당신도 깨닫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요. 친구가 당신을 도울 수는 있지만 평생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아물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시나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언제나 당신을 위해 비를 막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려고 하시나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억울함을 남들이 다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눈물로 흘려보내세요. 실컷 울고 나면 그 앞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피로를 누군가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모든 걸 바랄 필요도 없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만큼 더 성장해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주고 달래줘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스스로 먼지를 톡톡 털고 일어나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약을 챙겨주고 부축해줄 사람이 필요한 노인도 아니에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체온을 재고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든 일을 늘어놓지 마세요. 그 누구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저 마음이 가벼워지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외로울 때,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기댈 곳을 잃더라도 꿋꿋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해요. 홀로 어려움을 견뎌내는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방울이 마르고 나면 당신의 미소는 이전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지쳐 있어요. 누구도 당신의 짐을 전부 짊어져 줄 수 없고 누구도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천천히 벌면 되고 집과 차가 없으면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내면 됩니다. 일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져도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건 자신의 몫이에요. 그리고 만약 관계에서 냉랭함이 느껴진다면 그저 있는 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당신이 겪을 어려움을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눈물로 모든 것을 씻어내버리세요.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험난함을 이겨내고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도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평생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여성은 구걸하거나 비굴해질 필요가 없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남성은 그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해야만 비로소 자유롭게 웃을 수 있고 스스로에게 의지해야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일종의 지혜이며 고독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고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홀로 선다는 것은 자유롭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 즉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 사회에 적응하는 법, 집단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수없이 배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만약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가들은 창업 과정에서 오랫동안 외로움과 실패를 견뎌야 했고 새로운 성공을 거두고 나서야 그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공해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기업가가 된 후에도 그들은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종류의 외로움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제 삶의 평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죠. 분명히 외로운 순간들이 많아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꽤 기본적인 감정이죠. 예를 들어 제가 로켓 관련 일에 집중하느라 작은 집에 혼자 있고 제 강아지조차 곁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외롭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없이 오직 저 혼자니까요. 런던 정경대학의 사토시 가나자와와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오먼 리, 두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와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뇌가 독특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독특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양쪽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이 되는 것이죠. 이는 아이작 뉴턴이나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천재였고 모두 외로웠습니다. 그들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고독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겁니다. 장자의 대종사 편에는 물이 말라가는 연못에 함께 갇힌 두 마리 물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물거품을 뿜어주며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서로를 넓은 강과 바다로 놓아주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을 기회가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여정을 온전히 마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먼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평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왔다. 꿈이 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해낼 능력과 위대함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명예, 지위, 학벌, 이성이나 좋은 술과 같은 자잘한 욕망 속에서 헤매는 다수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다수는 성공이 마치 한정된 자원인 것처럼 서로를 짓밟고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소한 걱정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은 다름이 곧 고독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곳에서 재능은 그에 합당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죠.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뜬 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며 변명거리를 찾는 대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단순히 그들은 외롭지만 가치 있는 독립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세상의 혀끝이나 시선이 아닌 바로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거의 올리지 않는 사람들,
사실 소셜미디어에 적게 공유하는 사람들은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재능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와이스 탁월한 우주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굳건히 지킨다면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거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를 받는 것도 좋지만 받지 못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든 차가운 물을 마시든 그 맛은 오직 당신만이 아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자신의 행복한 순간들을 자주 공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힘들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게시물을 올리거나 올리지 않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며 누구에게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소셜미디어에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인인 여러분은 너무 깊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에서 사교적인 사람인 척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항상 외부 세계의 인정을 갈망했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점차 성숙해지면서 세상은 우리 자신만의 것이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랑받기 위해 그 누구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친절하고 진심을 다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각자 자신만의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댓글 섹션에 공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인생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교훈팀은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